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출마하셨던 분들, 이분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 뭐 많은 얘기들 저희가 나눠봤는데 또 이제 시간은 또 흘러 그러네, 참 많이. 이별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또 할 말씀. 하시기 전에 의견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국장님한테 그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평택의 투표율이 그 전국 평균보다 거의 7% 낮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 포천 다음으로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21대는 올해는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고 20대, 19대 때도 보면 평택이 유달리 투표율이 낮아요. 총선 투표율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좀 분석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투표율이 낮은 건 그 민도가 낮거나 아니면 그 우리 참여가 떨어지거나 여러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사실 투표율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2018년 그 선거 지방선거 할 때도 한번 글을 이제 쓴 적이 분석을 해보면서 쓴 적이 있는데 평균 전국 평균보다 전국 평균이 있으면 한 5% 내지 6% 정도 낮아요. 그래요.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고 전국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투표율이 낮아요. 경향적으로 계속 만약에 전국 투표율이 높다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뭐 올라갔지만 전국 평균에 비하면 5, 6% 낮은 거예요. 이번도 오히려 이번은 더 낮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역에 이거는 이제 지역 모든 사람의 과제인 거죠. 지역사회의 과제인 거예요. 투표율을 높이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과학적 분석이 필요해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허수가 있을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실제 생활권과 거주하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런 층이 괴리가 될 수도 있다. 허술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다른 지역하고 그 비슷한 수준의 선거의 투표율이고 유독 여기만 투표 낮은 게 아니고 어떤 수치상의 어떤 그 주민등록 인구상의 어떤 이런 부분이 생활권과 거주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투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존의 정치가 그 평택에 있는 정치가 시민들에게 어떤 뭐랄까 변화라든가 뭔가 희망을 주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앞서 나왔듯이 이제 허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포송 도곡리 같은 경우는 생활형 주택이 이제 원룸이라 그러는데 그런 원룸에 사는 사람이 한 2, 3만 명이 돼요. 근데 실적으로 등록을 해놨더라도 평택의 정치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이고 일시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부분인 거고, 혹시 정당에 관심이 있어서 선거를 나가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고, 또 특히나 이제 농촌 지역이 투표율이 높고 도시 지역이 투표율이 낮은 게 대부분 우리나라의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관심이 없는 건데, 수원이나 이런 데는 이 정치를 하는 학습 구도나 이런 것들이 잘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아카데미라든지 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당에 관계된 뭐 진성당원이나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거의 뭐 선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정치의 그 어떤 생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선순환적인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특정 계층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르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뭐를 했는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내는지, 또 중간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자기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의 생태 환경을 좀 바꾸는 게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대표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투표율이 낮은 거나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정치에 대한 또 좀 참여나 관심들이 낮다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변화나 발전에도 사실은 되게 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좀 참여가 높아야지 이게 동력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투표율이 계속 낮게 나오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이 평택이 정치의 그 선진 지역이 아닌가, 정치 후진 지역이 아닌가 이런 좀 스스로 자책감도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높다는 높다고 볼 의식.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지적 같으세요. 왜냐면은 허수가 존재한다는 거 저는 분명히 인정해요. 저희 시민 인구에 허수가 존재한다는 거 제가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쓴 적도 있었는데 평택에 유령이 산다. 그 신장 1, 2동 그 다음에 팽성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2009년도인가요? 주민등록법 개정할 때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없는 분들 다 옮겨놨잖아요. 그 옮겨놓은 분들이 팽성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200명이 넘었었어요. 신장 1, 2동이 500 몇십 명씩 해서 1100명 가까이 됐고요. 그런 분들이 허수가 존재하는 거 그 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00명 정도가 허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평택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민 가셨거나. 왜냐면은 팽성과 신장 1, 2동은 저희가 기지촌 여성들이었죠. 옛날에 양색시라고 불렀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60, 70대 나이에 7, 80%가 여성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분들을 주민센터에 기록해놓고 투표용지는 주민센터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거는 분명히 축제인데 정말 이건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축제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기존의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던 선거 패러다임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평택. 아이들 투표하고 싶지 않대요. 투표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요. 왜냐면 이게 축제가 돼서 즐기고 함께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어른들의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성향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놀이에 그냥 몇 사람들 놀이에 그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출마하셨던 분들, 이분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축제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놀자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희 시민사회과 언론도 왔으니까 같이 좀 더 이렇게 정치 구조 이런 좀 정치 문화를 좀 더 혁신하고 좀 더 좀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평택 지역에 좀 투표율을 제고하는 그런 좀 분석이나 활동도 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필요할 것 되게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네. 부분은 이제 별도의 기회를 네, 가져서 사실은 더 면밀한 분석과 또 대안 제시,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 이렇게 총선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사회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나오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갑을 두 분 당선자 계시잖아요. 아, 낙선자에게는 안 하고. 아, 낙선자 얘기요? 낙선자. 뭐, 시간 관계상, 뭐. 낙선자는 다 하셔야죠. 그러니까. 낙선자님이 울 몇 명, 하긴 감 몇 그렇죠. 명. 그럼 존중과 예. 배려가 있어야죠. 네네. 네. 듣고 보니까 또 이은희 사장님 말씀이 맞는 거. 그렇지 또 맞아. 낙선자분들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당선자분들한테, 바라시는 점 간략하게 하나씩 전달해 주시죠. 우리 김기수 대표님부터. 뭐 먼저 이제 홍기현 후보한테 바란다면 정치 신인이니까 사실 또 이분이 또 관료 출신이잖아요.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아주 보여줄 기회가 아직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후보 등록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당선까지 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뭐 임기 동안 뭐랄까 본인이 확실하게 그 해결할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뭐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 그 핵심적인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먼저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이 됐는데 사실 뭐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봐도 삼선 국회의원은 또 대단히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평택에 이제 과제와 현안이 많은데 물론 또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뭐 시민들과 어떤 그 스킨십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든 어떤 어떤 특히 이제 정책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유이동 국회의원의 어떤 모습을 더 많이 그리고 좀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도 물론 본인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맥을 잡고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치를 시작한 게 유이동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다른 정치인들은 대부분 지역으로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중앙국회로부터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다 다르지만 이 지역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이런 지점들을 좀 더 그 면밀하게 캐치를 해서 지역 밀착형의 스킨십이 있는 의정 활동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복 대표님.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서도 또 한계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은 지역과 관련된 그 이익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또 그다음에 개인의 또 도움이 되는 일을 단지 집단의 이익이 되는 일을 원하는데 그게 그런 집단의 이익이라는 게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뭐 특정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계층의 이익은 당연히 그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소외계층들은 그러나 이제 특정 이익 집단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그쪽 신경을 쓰는 것보다 좀 이 공감이 되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이 대부분 이제 시의원이나 그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민원들을 제기해서 안 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한테 가져가는데 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런 부분들 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는 이유는 들어주고 또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듣는 자세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임위원회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익히 전에 쭉 봐오면은 물론 이제 지역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지역과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현안 사항이 뭐 유흥기지 문제도 있고 뭐 평택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이나 그런 산업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흔히들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만 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원회 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이 그 실현이 된다고 보면은 이 지역과 그다음 나라와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법 개정이나 법을 제정하는 거나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관리 부분인데 이 자기관리라는 거는 자기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초심을 잃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선으로 점점 가면서 그게 훼손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등원하면서도 생각해보고 또 오면서도 생각해본다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희 사장님. 예, 하여튼 우리 유이동 후보님하고 옹기훈 후보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또 20대 국회는 이제 동물국회로 악명이 높은 국회죠. 그래서 정말 이번 21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 21대 국회를 우리 평택의 갑을 국회의원님들이 좀 앞장서 열어간다면 저희 지역민들은 대단한 보람과 또 우리 국회로 보낸 이유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두 위원님이 우리가 투표율 아까 얘기도 나왔듯이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지역의 지방 정치 또 이런 생활 정치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건강한 관심, 참여의 통로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만큼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국회의원 국회의원대로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을 서로 협력하고 좀 소통하면서 특히 국회의원이 그 지방 정치 이런 생활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갖고 좀 이끌어 가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치가 좀 더 지역 정치가 좀 새로워지고 쇄신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좀 또 인물 교체부터 이런 좀 분위기 쇄신부터 문화 쇄신부터 좀 전반적으로 좀 지역 정치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좀 해주면 좋겠다는 좀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좀 유이동 국회의원은 삼선이잖아요. 아주 중진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삼선 중진 의원이 10명 이내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중요한 위치에 좀 올라갔고 또 계속 아마 원내대표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이제 다선이 된 건데 그런 만큼 저는 미래통합당이 왜 이번 선거에 그런 심판을 받았는지를 늘 명심하면서 미래통합당이 그동안에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도 너무 이념 정당, 그다음에 아스팔트 이런 구구적인 그런 기반에만 너무 의존했던 그런 정치를 해왔잖아요. 이걸 좀 탈피해서 좀 국민의 어려움을 좀 대변하는 좀 대안을 좀 갖고 움직이는 좀 그런 좀 혁신 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면 되게 의미 있는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 유권자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하는 활동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지역을 대표하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멋진 의정 활동을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런 힘 있는 활동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 보수 야당을 좀 혁신하고 변화하는 역할. 그러면서 지역적으로는 저는 특히 울 쪽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좀 안정적인 도시 구조가 있죠. 농촌과 도시가 있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계속 그 좀 존재하는 지역인데 그만큼 좀 지역의 좀 변화를 위해서 좀 더 큰 반향을 갖고 좀 움직이는 역할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평택은 아직도 도시 이미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 특성이 있는 변화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큰 반향에서 좀 제시하고 역할을 해주고 또 소통하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유이동 의원이 이제는 좀 더 시민들 속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홍기현 후보는 초선이니까 저는 그 초선의 그 좀 뭔가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늘 변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77석 거대 그 집권 여당의 좀 의원으로 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겸손하게 좀 소통하는 자세, 또 겸손하게 시민과 만나는 자세를 늘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진영 논리나 계파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의정 활동보다는 진짜 국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들을 중앙 정치에서도 좀 보여주면 좋겠고요. 지역적으로는 지금 그 쌍용차 문제가 저는 점점 좀 심각한 지역 쟁점이자 우리 사회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이 쌍용차 그 문제가 2009년도 사태가 아니라 좀 더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좀 더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갖고 같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니 시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됨, 이런 삶을 잘 살피고 이끌어주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당선자께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입법 활동, 법은 말 그대로 상식이 통해야 되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진행이 돼야 되죠. 백성들 가슴 아프지 않게 잘 돌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셨는데요.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김기수 시민신문 대표님, 박성복 시사신문 대표님,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